우리 주변의 20대, 우리 아이들이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새내기 직장 후배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스타벅스의 주인공은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를 펴낸 파워 블로거이자 대학 교수이시고요. 인재개발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정철상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요즘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자 했는데 드러나 있는 최대 고민은 취업이거든요. 마음속 최대 고민은 어떤 겁니까? 취업 고민이 되다 보니까 온몸이 멍들어 있고 마음도 멍들어 있는 게 요즘 20대의 심리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제 20대의 마음 구석구석을 한번 좀 알아볼 텐데요. 예. 정철상 교수님께서는 블로그 세계에서는 따뜻한 카리스마라는 이름을 쓰시거든요. 예, 예.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카리스마가 좀 없었어요. 예. 되게 유약하고 좀 약해서 제가 카리스마 있는 교수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반응도 안 좋고 이렇게 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저를 좀 온정스럽게 다가가기 쉬운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오히려 따뜻한 카리스마라고 학생들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줘서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예. 그게 인터넷에서는 제 닉네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행복합니다. 다들 그런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예, 저도 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기는 드문데 예. 올 15만 명이 찾는 그런 그 블로그 정철상의 커리어 노트 예.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여기에 동의했다 이런 건 참 행복하실 텐데 네. 어떠십니까? 그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 만나고 하면서 네. 그들로부터 어떤 받는 게 느낌이 있을 텐데 예. 저는 오히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올 스타일은 아니었었고 항상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못했고 인기도 별로였던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찾아옵니까? 네, 예. 찾아오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참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참 많이 아파들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좀 다독여주고 뭔가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싶겠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오히려 많이 들었었습니다. 예. 직장인들도 많이 아파하죠. 그럼요. 많이 아프죠. 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박봉에 또 직장 상사에 직장 부하들한테도 시달리고 그렇죠. 또 거기에다 뭐 가정에서 시달려야 되죠. 또 자기 미래도 준비해야 되죠. 여러 가지로 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좌우 앞뒤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정철상 대표님 명함을 아까 받으면서 보니까 직업을 30번이나 바꿨다. 예. 이런 게 예, 써져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어떤 고생을 하신 겁니까? 뭐 아주 고생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는 이렇게 버려진 버스 안에서 이렇게 네 식구가 살았었어요. 집에서 못 살고요. 예. 그래서 집이 없었어요. 그게 집이었어요. 그 중고 버스에 의자 다 드러내서 내 식구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예. 아버지가 원래는 아주 대지주여서 아주 가쁘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몸정도 있고 젊었을 때는 운전기사도 있으셨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전설처럼. 말로만 들어서요. 예. 그래서 버려진 버스 안에서 이렇게 내 식구가 살았는데 비가 오기만 하면 이게 물이 항상 새고 잠도 많이 못 자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마 가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도 그게 아마 알고 있었나 봐요. 친구들을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한 그렇죠. 번도 그렇죠. 집에 못 데려가죠. 부끄러워서 못 데려오고 이랬었는데 아주 친한 친구를 한 번 데려와 봤는데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겠어요. 버스 안에. 사실은 버스니까. 버스 안에 집이 그렇죠. 있으니까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부끄럽지 않게 가난하게 커온 것을 오히려 저는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버스 속은 따뜻했겠죠. 그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떤가요? 그렇죠. 오히려 더 밀축돼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그런 그 30여 가지의 직업을 가진 게 젊은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직업을 이거 직업도 사실 부끄러웠거든요. 직업을 30번이나 바꿨다고 말하면 예전 사람들 입장에서는 혹시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심지어 충분히 지금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충분히 그럴 생각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랬었는데 사실 저도 누구보다도 직업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직장을 27, 30번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직업을 전반기에는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될 상황들이었고 후반부는 이제 멀티 직업 시대다 보니까 1인 다직업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되어서 스스로 가질 수가- 선택해서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되신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예.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어떻게 직업을 30번이나 옮겼니? 예. 도대체 어떤 일을 했어? 예.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고 나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예, 오히려 예. 저한테 직업적인 고민이나 여러 가지 것들 상담을 요청하시는 것 같아요. 30번 받겠다는 건 30개의 인생을 살아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예. 더 풍요로워집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일을 쉽게 이렇게 이탈하기는 마음은 있어도 쉽지 않지 어렵죠. 않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제 대리요구 충족을 대신해서 옮겨드리고 하니까 예. 야, 너 부럽다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이나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예.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 이제 청춘의 마음속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다루셨는데 이 책 준비하시면서 한 5년 걸렸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이 책을 준비하시게 됐고 또 5년이나 걸리게 됐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빨리 쓰고 싶었는데요. 제가 재능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저자가 자기 탐색이 안 돼 있고 자기 성격, 자기 심리, 자기 내면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제 독자들에게 말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고민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짧게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제 예, 자기 예, 자신 그렇죠. 탐구의 시간이 오래 걸리셨나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심리를 다루면 마치 저자도 인격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 인격적으로 좀 성장하기를 기다렸는데 예. 성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고 공부를 좀 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공부만 하다가는 안 끝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배운 것만큼이라도 한번 틀어보자. 예, 그런 심보로 그러셨군요. 5년 걸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근데 심리학 교수도 아니시고 또 네.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 그 젊은이들과 이렇게 많이 만나고 또 젊은이들에게 어떤 심리 상담을 해 주실 수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 여러 사람들 앞에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방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집단 강의, 특강을 할 때는 잘 못하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제가 상담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예. 학생들이 이제 직접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한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면 이 전체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참 어렵지만 이게 상담이 돈이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네, 시간도 예, 많이 예. 걸리고 거기에 비해서 얻는 것은 작지만 그 한 개인의 문제를 풀어주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삶의 유관성을 다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또 간접 경험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 읽어보면서 어떤 지식을 전해주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 비슷한 케이스를 이야기를 하면 이 상대가 나도 그랬어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빨리 동기부여가 되고 예. 그러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빨리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는 상담하면서 참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상담한 걸 이제 글로 옮겼는데 그 글을 읽고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악플을 다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심리학의 밝은 분은 악플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저도 악플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악플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악플이 생겨가지고 아주 이제 친절하게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친절하게 답변만 드렸거든요. 선의로만 받아들이는. 그랬었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예.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 까불면 죽는다. 이렇게 답변도 한번 남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제 글을 또 반성하는 계기도 되더라고요. 예. 제가 혹시나 글을 잘못 쓰지 않았었나, 제 관점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지 않았었나 이런 갈등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더 배울 부분도 있겠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또 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악플 그 자체는 참 문제가 있겠지만 조금 더 관점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정화를 좀 인터넷 문화적인 부분에 분명히 정화가 필요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좀 그렇게 정화될 걸로 보십니까? 노력해야겠죠. 이게 저는 교육의 문제가 되게 큰 것 같고요.
그 공중도덕, 예.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런 것들이 차근차근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예.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는데 요즘 청춘들의 화두랄까요? 고민이랄까요? 뭡니까? 그 청춘이라고 하면 예. 그 사랑, 낭만 이런 거, 대학가 문화 이런 그렇죠. 걸 고민해야 예, 될 예,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청춘은 사실 취업 문제에 고민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대학교 1학년 들어오자마자부터 해서 4학년 때까지 계속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것이 취업 문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취업에 멍들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네요. 그렇죠. 아. 요즘 초등학생들도 그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기업 직장인 되는 거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뭐 오죽 말할 것도 없이 예. 고민이죠. 예. 그 개혁 콘서트에서 예. 박성광 씨가 예, 1등만 맞습니다.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 카타르시를 느끼면서 열광하잖아요.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렇죠. 예. 저도 되게 즐겨봤던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예.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운데 예. 그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강 씨가 이제 술이 취한 직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경찰서에서 경찰한테 물어봅니다. 김태희 씨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우리나라 1등 대학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59등 대학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경찰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59등 대학을 막 이렇게 욕을 하니까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무래도 이제 카타르시스 대리욕구들 그러니까 너무나 1등만 기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서운함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대리욕구가 표출되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사실 아픔을 느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정말로 그 1등만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몰라주는 예. 이 세상인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어떻게 심리학을 공부를 하시게 되셨나요? 예, 저도 이제 심리학을 따로 공부하게 된 건 아니었었는데 심리학에 대학 다닐 때는 이제 관심 있는 이제 교양 과목 정도 수준을 들었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보다 보니까 책이 늘어서 100권, 200권 정도 보게 되었어요. 예. 저는 소설을 보니까 주인공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주변 인물인데 주변 인물을 작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너무 낮춰서 평가를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 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낮춰서 평가할까? 분명히 각 개인의 몫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한 개인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었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저도 이제 마음을 다독여야 되고 또 주변에 이제 직원들도 제가 또 지위가 있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사람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독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심리학 책을 조금씩 많이 읽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렇게 이제 그 젊은이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은 질문들이 나올 법도 하거든요. 예, 예. 어떠신가요? 그런 질문들이 많죠. 그 중에 가장 당혹스러웠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예. 그날 강의는 이렇게 그룹 강의가 아니라 소그룹 강의였었거든요.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라서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아무도 안 날짜를 왔- 잘못 잡으셨네요. 네, 날짜를 잘못 잡았었는데 네. 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 여학생이었었는데요. 그 여학생이 이렇게 지금 우리 정진욱 대표님처럼 두 명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예. 강의 형식이 아니라 앉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과정이었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다 끝났는데 1시간 반, 2시간 정도가 다 돼가지고 교수님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뭐 어떤 거라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저 교수님 저 야한 생각이 많이 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예.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기록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글쎄요. 저도 지금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데. 네, 맞아요. 머릿속에 하얘지는 예.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곤란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답변을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20살 때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남자다 보니까 어떤 성적 욕구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도 솔직하게 있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억제를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체격이 이렇게 되게 좀 소위 좀 왜소한 체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에 헬스 동아리가 있어요. 예. 아무도 저희가 헬스 동아리 다녔다라고 하면 믿지 않는데 아. 가슴둘레가 가장 작은 회원이었어요. 거기가 유일하게 샌드백이 있었어요. 아, 예. 네, 우리 대학에 유일하게 샌드백이 있는 곳이었는데 샌드백을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발차기를 하고 나면 아. 예, 이게 탈진할 정도로 에너지가 빠지고 나면 예. 이제 그런 생각들이 안 나던 아. 그런 기억이 예. 이제 있는 거죠. 돌이켜 보면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거쳐왔었던 거고 그 아이는 이제 판타지 소설을 되게 좋아했어요. 예. 그리고 작가가 되고 싶어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행한 것이 아니라 환상 속의 상상 이야기 속에서. 그런 예.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조금 더 잘 상상을 이끌어 나간다면 작가로서도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너무 내면에 어떤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더 긍정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당연한 거니까 그것을 좀 글로 다른 표현으로 표출하는 방법을 예. 한번 배워봐라 이런 이야기로 드렸습니다. 예. 집안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 네. 이 질문 들으면서 그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네. 아이들이 이제 성적으로 성숙해 갈 때 예. 참, 똑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아이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지 모를 경우가 많거든요. 네. 집안에서 아이들이 이제 커져서 어떤 성적 관심을 나타내고 어떤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제일 당혹스러운 게 이 아이들이 크면 성적으로 뭘 어떻게 해줘야 될까. 구성애 선생님한테 보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그 성이라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한국적인 유교적인 문화에서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건전하게 성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도 아주 성스럽게 귀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차분하게 오히려 해주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가리지 않고 좀 솔직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까? 이야기해 주는 게 서양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다지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좀 건전한 성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타인의 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예, 중요하죠. 예. 예, 그렇군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잘 지내면 좋은데 직장이든 아니면은 뭐 학교든 네. 아이들하고 좀 못 지내면서 왕따처럼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이런 많습니다.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보기에 참 가슴 아픈데. 네. 예. 이게 아이들 문제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왕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예. 성인 이야기를 먼저 한번 잠깐 드리고 나면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 강사입니다.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어떤 강의를 하러 갔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동창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분이 왕따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모임에 안 온다라는 거죠. 예. 근데 고등학교 모임에 안 온다고 그걸 왕따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것도 문제지 않을까.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집단 의식이 강하게 강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맞습니다. 있어요. 예. 자기 집단 속에 안 들어오면 일단 그 사람을 그렇죠. 무조건 완전 폐지하려고 왕따는, 예. 하는 예, 그런 게 있죠. 심지어 잘나서 왕따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취약한 상황이거든요. 예. 견뎌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소속감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또 부모 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를 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충고를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충돌을 두려워하지 마라. 아. 예. 예. 두 번째가 홀로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음. 가장 크게는 이 2가지를 이야기 드리는데요. 예.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조금 읽었습니다. 너무 두꺼운 책이라서 그렇죠. 저도 끝까지는 못 보고. 로버트 그린인가? 그렇죠. 전쟁의 기술에 보면 이 전략이 너무 괜찮겠다라고 해서 제가 학생들한테 조언 주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에게 이제 이기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내가 약할 때. 아, 예. 더 강한 적을 이기기 위한 전략인데 이게 왕따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괜찮은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가 대담한 행동으로 기선을 제압해라. 음. 그러니까 공격에 오기 전에 내가 기선을 제압해서 더 못하게 용기하고 배짱을 보여주면 예, 예. 쉽게 다가오지 못하고 약하다고 생각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약한 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성향이 예, 있는데 예, 예.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리고 상대가 화를 내면 일단은 피했다가 상대를 다시 공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틈을 주지 않고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공격을 가하면 깜짝 놀랍니다. 아, 예, 오히려 예, 예. 공격할 때 공격하는 것보다는 살짝 피했다가 그러니까 왕따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네. 했다가 반응을 보여 예, 예. 분명히 반응을 보여야지만이 예.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이게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측 불가능하게 조금은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두려움을 갖게 네, 두려움까지 가집니다. 아.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되고 아, 이런 부분도 예, 하나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무슨 사건이라도 벌일 수 있다라는 위협감을 느끼고 나면요 상대가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네.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방법이네요. 네, 그렇죠. 불안감을 예, 느끼게 예, 이렇게 예. 만드는 그렇게 것도 해서. 하나가 예, 있고요.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두려운 사람이다. 나는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음. 것을 평판을 주고 나면 쉽게 대하지 못하는 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다음- 재밌네요. 그런 것도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홀로 서는 것을 좀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3, 3, 5 이렇게 뭐 휩쓸려 다니는데 익숙한데 그렇죠. 예. 이제 물론 우정을 쌓고 하는 것은 좋긴 좋지만 그러다 보면 좀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도하는 방법들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의 기술이라든 이런 건 사실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왕따라는 것은 심리적인 상처거든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는데 그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안 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다. 사랑하기 그렇네요. 위해서 예.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당연히 그게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예. 그래서 언제라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상처를 받아도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거기에서 더 배움이 있다. 이렇게 그러네요. 이제 조언을 드립니다. 예. 젊은 친구들 또 뭐 예를 들면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이든 또 직장 갓 들어간 직장인이든 목표를 좀 못 갖고 있다. 요즘 네.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십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꿈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학생들한테 왜 꿈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주더라고요. 예.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는 수능이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아. 예. 이게 이제 졸업을 해버리고 나니까 대학에 들어오고 나니까 목표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네. 하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이 아이들에게는 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이 뭐 서너 개가 있는 답안이 아니라 무한대 인생 무한대의 답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가 뭐든지 선택을 해라.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동안 어렸을 땐 뭐든지 하는 게 선택이 자유가 너무나 그리웠었는데 막상 선택해라 하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네요.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목표의식이 부재되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야말로 그 가장 중재가 인생을 낭비한 죄라고 그러는데 네. 20대 호시절을 낭비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어떻게 아이가 목표 쪽으로 가게 또는 목표를 찾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참 아이들에게 이제 사실 저도 비전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꿈을 만들어야겠죠. 꿈을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직 꿈하고 비전까지 가기가 조금 모호하게 너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삶의 가치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가 어떻게 예, 살고 예. 싶으냐. 인생에서 원하고 바라는 게 뭐냐. 진짜 바라는 네, 게 뭐냐? 네가 바라는 예. 게 뭐냐. 예.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형태로 해라. 남한테 너무 눈치 보려고 하지 말고 남에 너무 맞추려고도 하지 말고 일단 내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부터 정해라.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삶의 방식을 정하면 그게서 하나 가치가 서고 나면 이제 생명력 있는 비전들을 수립해 나가게 그러네요. 될 것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이야기 아. 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 많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많죠. 예, 그렇군요. 이 책 속에서 또 하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용돈을 쓰는 그러니까 예. 경제관념과 관련된 예, 예. 이야기도 나와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아이 키우면서 예. 또 주변에서 보면서 젊은이들의 문제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됩니까? 고민이 많죠. 부모님 입장에서 용돈을 어느 정도 줘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친구는 용돈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쓰고요. 제가 상담했던 친구 중에 최고 많이 쓴 친구가 카드값 120만 원에 용돈 40만 원에 160만 원 썼어요. 한 달에? 네. 너무 많이 썼죠. 부잣집 아들, 딸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지금 원래는 40만 원인데 예. 부모님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타지에서 너무 힘들겠다고 너무 안타까워서 방학 때 배가 고프면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카드를 줬어요. 예. 그러니까 뭐 카드 해봤자 걔가 뭐 얼마를 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가 습관이 붙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뭐든 내가 쏠게 아, 내가 쏠게 하다 보니까 카드값이 120만 원 나와버린 거예요. 예. 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해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용돈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부모님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좀 관대한 것도 좋긴 좋은데 예. 용돈은 정해진 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예. 틀이 없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0만 원이나 한 달에 40만 원 주는 것은 목돈이다. 그렇죠. 너무 크게 많이 준다. 예. 이렇게 그런 해서 얘가 생각을- 다 그런 써버리면 생각할 수 어떡하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많이 그런 하죠. 고민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다 써버리면 안 주는 거죠.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아. 달라고 아이들이 계속 때를 쓰면요. 줘요. 아. 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으니까 그 목표 이내에 쓰도록 하면요. 그래서 굉장히 알찬 아이들은 그걸 저축을 해요. 아, 그 와중에 네, 그 와중에서도 예, 그 예. 돈을 알차게 해가 저축을 해서 예, 예. 그걸 또 정집 펀드에까지 넣기도 하고 자기가 해외 배낭여행 갈 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가 돈을 줬는데 내가 다 안 쓰면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다.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념을 주려고 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정해진 돈을 쓰는 그 효율적인 경제적인 관념을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네, 필요하겠네요. 그게 중요하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주고 네가 필요로 할 때 왜 필요한지를 이제 우리 기업에서 아직 예산 예, 기획안 예산을. 보내듯이 예, 보내도록 추가 경정 이런 거 아. 필요할 때 확고하게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왜 하는지 가져오라고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 마인드가 있어야겠네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제 경제적인 마인드가 오히려 바로 쓰게 됩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학생 또는 직장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떻게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뭐 예비 사회인이랄까요?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졸업은 했고 막막하게 살고 있거나 또는 졸업을 앞뒀는데 취직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네. 저도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예. 내가 정말 영원히 취직 못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런 막막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저도 취업에서 한 300번을 떨어졌거든요. 그러셨나요? 예, 너무너무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예. 너무 위축되고 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떨어진 이유를 막 핑계 대는 거죠. 뭐 회사 분위기 안 좋더라. 뭐 복지 환경이 안 좋더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아무도 안 믿게 되고 정말 위축돼서 자신감도 그렇죠. 없고 네. 뭘 해야 될지를 너무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모자라니까 나를 좀 존귀하게 대하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작은 곳에 갔더라도 정말 성실히 일해보자.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떨어진 기업들 두고 봐라. 너네들보다 내가 더 좋은 데 가서 더 역량을 발휘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오히려 가졌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한테는 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아무리 작고 이름 없어도 가서 일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첫 직장은 좀 큰 데서 시작해봐라 이런 게 맞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작은 데라도 해보라는 사람이 있고 큰 그렇죠. 직장부터 해봐라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아이의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큰 직장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는 친구라고 하면 큰 직장부터 다니는 게 낫습니다. 분명히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내 역량이 안 되는데 그게 계속 매달려 있으면 시간 낭비가 너무 큽니다. 이게 정확한 자기 현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현실 파악을 못했을 때는 그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능력이 되면 첫 직장 좋은 데를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요. 낮은 직장, 오히려 남들이 보기엔 이름 없는 직장이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 한 단계 경험을 쌓아 나가도 반드시
이 친구들보다 더 좋은 기회들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 이제 살고 나서 보니까 예. 30대 중반, 40이 되고 보니까 어디서 출발했냐 상관없이 결국은 만나게 되고 그 어떤 만나는 지점에서는 이제 네.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사실은 그 인생을 결판짓게 하는데 예. 처음에 너무 힘을 많이 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진욱 대표님이 말씀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예. 토끼와 거북이라는 우화인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얘네들이 경주를 하다가 토끼가 왜 잠을 자나 말도 안 된다 이런 동화는 말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그거 맞더라고요. 잠을 자는 토끼도 있는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죠. 예, 100m나 1000m 경주가 아니라 인생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살아가는데 나보다 뛰어나서 먼저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배가 아프죠. 저 자식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나보다 모자랐는데 나보다 먼저 나간다. 또는 나보다 재능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냥 먼저 뛰어나가도록 놓아주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을 놓아주고 예. 그리고 내가 갈 길을 정말 부지런히 거북이처럼 하나하나 과정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정말 잠들어 있는 토끼도 보게 되고 가다가 뭐 자빠져서 돌부리에 자빠져서 울고 있는 토끼도 만나게 되고 멍청하게 그냥 길에서 자고 있는 토끼, 술 마시는 토끼, 여러 토끼들을 참 많이 만나게 예, 되더라. 그렇죠. 그게 거짓된 동화가 아니더라.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인생이 마라톤이다. 예, 예.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책 읽으면서 참 재밌었기도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좀 시야가 되게 좁지 않습니까? 예. 그것과도 연관이 있다 싶은 게 그 서울 올라와서 이렇게 중국집 가서 음식 시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예, 예. 이야기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 예. 서울 생활을 막 한 지가 막 한 달 정도 될 무렵이었었거든요. 중국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은 그냥 짜장면, 볶음밥, 잡채밥 이런 것들을 시켰는데 저 혼자 간짜장면을 시켰거든요. 근데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 네, 네. 근데 사실 서울에는 안 나오는 걸 몰랐어요. 부산에는 99%가 다 나와요. 부산은 그런가요? 예, 예. 예.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란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한 1, 2주 후에 갔는데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긴 나는데 여러 동료들이 많은데 그 말을 하긴 좀 그렇고 해서 참고 나왔어요. 예. 세 번째 딱 갔는데 잊어버렸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이제는 좀 화가 나가지고 서빙하시는 분 보고 아니 여기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예?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투리가 심했나 싶어가지고 아니 여기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왜 안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예? 또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방장님 보고 나오라고 했더니 주방장님이 그냥 평범한 중국집 주방장님이 아니라 그 셰프라고 하죠. 소위 예, 요리사처럼 예. 딱 요리사 제복을 입으시고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면서 손님 뭐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화가 안 가라앉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안 나왔어요. 예? 더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손님 왜 느끼하게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를 올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꼬리를 바로 내리고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서울에는 계란 후라이 안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안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주방 생활을 20년 했는데 한 번도 못 보셨다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저는 계속 간짜장을 이렇게 비비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고 비비고 있는데 이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너무 민망해가지고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주변의 동료들도 막 눈치를 주는 것 같고 너무 미안한데 그 순간에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저는 30년 이상 먹어왔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주방 생활 20년 동안은 못 봤다라고 하길래 제가 고개를 돌리고 여기 죄송하지만 저는 부산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항상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를 해주셨는데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저만 가면 항상 올려주셨어요. 그걸 본 서울의 동료들이 저도 하면서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전설이 서울 지역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농담으로. 그런 정말 이제 젊었을 때 에피소드인데 이제 세상을 다 모를 때 자기가 가진 세계 속에만 갇힐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넓혀주고 싶은 게 사실 어른들 마음인데,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넓혀줘야 되나요? 그게 사실은 서로가 다름에 대한 차이죠. 음, 그러니까 문화도 다르고 예, 우리가 사용하는 사투리, 지역, 학력, 성별, 연령, 믿고 있는 종교, 가치관, 믿음, 그 다음에 우리의 민족, 국가, 우리가 모든 좋아하는 심지어 연예인, 스포츠 모든 게 서로 다 다른데 예, 다르면 좀 잘 안 들리거든요. 엔지니어 출신하고 또 인문계통의 문학도 하고 이야기가 아무래도 맞지 않겠죠, 처음에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부서에, 같은 학교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배치가 되면 처음에 잘 안 들립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줍니다, 처음에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들어주는데 이게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안 들린다는 거죠. 음, 당연하죠. 환경이 안 익숙하니까.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들으면서 반대편으로 갈 필요는 없죠. 그 사람의 시각으로. 예, 하지만 왜 똑같은 상황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해야 할까? 거기에 따라서 특히 청춘들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의 포용성이거든요.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왜 관점에 대한 것을 배워놓고 그게 대해서 스스로 내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세상에 대한 것을 문을 좀 넓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다르면 아예 안 들려. 나하고 달라. 틀려.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내가 정작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맞습니다. 예, 저도 이제 대학생들과 좀 같이 공부하는 이런 모임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기존에 알았던 거 네. 앞으로 배울 게 그렇게 많은데도 알았던 거 그걸 고집하는 이런 네. 경우가 있는데 이런 간짜장의 계란 이야기를 한번 예. 해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예. 굉장히 그 순간에 마음이 확 열리지 네, 않을까 그거 싶거든요. 하나만으로도 많이 열립니다. 예. 아까 이제 그 계속 계란이 안 나왔을 때 화가 났지 않습니까? 예, 화가 났었죠. 예. 근데 젊은이들이 사실 심리상의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감정의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예, 제일 많은 게 이렇게 화를 주체를 못하는 이런 게 아닐까 싶거든요. 맞습니다. 분노나 화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일단 분노나 화를 다스리지 못한 케이스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에너지나 열정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공격성도 더 강하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더 강하긴 한데 이게 성년이고 성인이 되었는데도 그렇다면 문제거든요. 이게 심지어 이제 공익 근무를 하다가 이제 공익 근무하는 이제 선배죠. 이 사람이 괴롭히니까 이 쌍코피를 터트려가지고 그게 다시 이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군대를 정식으로 네, 군대를 네, 들어가게 되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제 예. 친구 중에 하나는 실제로 이 친구는 좀 싸움을 잘하는 친구예요. 예. 뭐 유단자인데 해병대를 갔어요. 군기가 심하잖아요. 해병대 고참이 이제 너무 때리니까 화가 나서 해병대 고참을 때려버렸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럼 조직에서 힘들죠. 그거 힘들죠. 예. 그러니까 고참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고참이 시켜가지고 쫄병들한테 아. 그 친구에게 계속 싸움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 그 친구는 너무 힘들었던 게 제대할 때까지 쫄병들하고 계속 싸움했대요. 치고받고를. 그러니까 제대할 때까지 이제 그런 폭력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복강한 케이스로 이제 있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대기업 면접관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 예. 외부 면접관으로 들어가는데 서류 전형을 보는데 이제 면접을 이제 보는 상태에서 서류상 면접상 굉장히 문제가 없어서 예. 채용될 친구였어요. 아, 예. 근데 그 친구에게 본인이 문제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머리를 이렇게 걸쩍 긁으면서 사실은 제가 폭력성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폭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약점도 약점이지만 좀 심하죠? 심하죠. 상사 입장에서는 예, 아이고. 채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직장 생활 저도 여러 생활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치고받고 하는 사람들도 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봤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예, 저도 항상 이제 반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도- 우리 뭐 폭력성은 아니지만 욱하는 성질 욱하는 때문에. 성질 이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짜증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감정이 이제 그렇죠. 짜증하고 이제 화가 있고 분노가 있고 이런 단계가 있는데 예. 짜증이 좀 작은 단계라고 하면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짜증이 쌓여서 화가 되고 화가 쌓여서 이제 분노로 폭발되는 아, 이런 예. 단계지 않을까. 그러네요. 짜증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제 경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이라는 것도 왜 일어나는지 이런 심리적인 상태를 알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기질적으로 이제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고 예. 기질적으로 이제 짜증을 많이 내지 않는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질적으로 짜증을 내는 케이스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 예. 예, 몸이 안 좋으면 예, 짜증이 몸이 안 나죠. 좋아서 예, 제 예. 에너지가 좀 부족한 거죠. 예.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민감해지는 거죠. 음. 민감해지니까 그러니까 특히 배가 고플 때 그런 감정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배가 고플 때 화난다는 분들 많거든요. 배고프기 전에는 네. 가능하면 심각한 문제들 대하지 않고 조금 먹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좀 배부른 상황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좋고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짜증이 나는지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네요. 자기가 자주 짜증내는 상황들에 대해서 알고 기억해 두는 것도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기록을 해놔야 돼요. 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예, 하나가 예. 기록인데요. 기록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화를 내고 하는 것도 다 괜찮은데 예. 사실은 다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짜증이든 화든 분노든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 자연스러우냐면 타고난 DNA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 위협으로부터 맹수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와 이제 동질 같은 인간끼리도 이게 공격을 해오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방어하기 위해서 화를 내야 돼요. 그럼 나를 보호해야 된다 보니까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인데 이게 이제 아무 때나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그러한 방어 상황이 아니었을 때 드러나는 이런 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호흡이라도 한번 크게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연인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화나기 전에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예. 한마디 한 번 더 하는 것도 괜찮고요. 좀 이렇게 텀을 가지는. 예, 예. 심호흡을 진짜 2번, 3번만 해도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화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화를 내고 났다라면 화를 냈을 때 왜 화를 냈는가 솔직하게 써보는 거죠. 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끔 아내한테 그렇게 편지 씁니다. 아, 예. 혹시나 아내한테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편지를 이렇게 A4지로 한 2장 정도 가득 채워서 내가 왜 화를 냈는가. 거의 반성문 비슷한 반성문 편지입니까?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 이틀 있다가 보면 어서 내놔봐.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를 안 하면 그럼 사과하기가 말로 하기 민망하니까 봐.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편지 봉투를 예. 꺼내기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럼 자연스럽게 서로 서로 풀어지는 풀어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뭐랄까요? 화나는 것의 아킬레스건이랄까요? 그 유독이 어떤 상황이나 이렇게 그런 게 되면 더 민감하게 네. 자기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나는,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는 그 화나는 것에 대한 히스토리가 예.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남한테 설명할 때는 이건 폭발한 거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왜 폭발했는지 알 수 없는 예, 예. 이런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사실은 그 상대에게 앙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다른 부분, 다른 형태로 스트레스 받았을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학교 뭐 레포트든 직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상사든 부하에게든 이런 게 이제 앙금이 남아 있는데 풀지 못한 거죠. 이 대상에게 풀지 못했기 때문에 제 3자, 제 가까운 사람에게 투사라고 하죠. 예.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공격, 반동 형성이 생겨서 아. 오히려 전혀 다른 대상에게 그러니까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공격하고 화를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네요. 그런 형태도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찾아- 노력이 예.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좀 알아가는 예.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까 면접하러 왔던 그 친구가 자꾸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데요. 폭력성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떨어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그러면- 부분도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순간에 거짓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네. 문제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또 착하게 살아야 되냐 아니면 네. 때로는 가면을 써야 되냐 네.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이제 페르소나라고도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인간 삶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밸런스 같습니다. 음. 뭐 동양에서는 중용이라고도 하는데 도대체 어디 선을 사야 되느냐 정직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솔직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예. 정치인이 왜 이렇게 비판을 받느냐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시인을 하고 솔직하게 사과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먼저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너무 치명적인 걸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죠.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느냐. 이게 참 삶의 균형 밸런스 같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솔직하게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면접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이제 페르소나 가면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자기적인 사회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런 역할에 충실한 사람들이 진급도 잘 되고 성장을 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이게 모든 것, 내가 말하는 표현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다 한다라고 하면 사회생활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이런 사회적인 가면을 써야 되는데요. 그 문학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대문호는 예. 원래는 상해보훈국의 그 직장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아, 예. 직장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아. 근데도 한 번도 티를 안 냈답니다. 그러니까 상사도 이 사람이 직장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직장일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직장에서 굉장히 충실하고 집에 가면 열심히 글을 썼답니다. 글을 쓰고 내가 작가로서 도약하겠다라는 그런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가면을 잘 썼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작가로서 도약할 수 있지 않았나. 예. 우리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그러니까 가식이 아니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역할이라고 볼 것 같은데, 그런 사회적인 역할에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면 그 사람은 저한테 있는 폭력성이 있습니다. 네. 저한테. 그 말보다는 다른 약점을 댔어야 그렇죠. 될까요? 아니죠. 다르게 표현을 했어야죠. 아, 예. 공격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성하고 공격성은 아주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이게 폭력성이라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주먹을 휘두른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로 예. 바로 들리는데 공격성이 있지만 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맹렬하게 적극적으로 예. 하는 그런 열량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이 미묘한 단어의 표현의 차이 때문에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주먹질도 했었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예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렇죠.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공격성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렇네요. 그것을 이제 열정이나 다른 에너지로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력에 있어서도 좀 잘못한 예, 부분이 예. 있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에 다 크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예. 그 이제 내면에 아이가 있다. 예, 예. 이제 이런 책 속에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청소년기 내지는 이제 청년기에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부모 곁을 못 떠나기도 하고 정말로 아이인 채로 남아있기도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속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내 안에 어린아이가 유치한 아이가 너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이가 저는 공자님이 불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나이 마음만 넘어가면 미혹, 흔들리지 않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삶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유혹도 흔들리게 되고 나보다 저 잘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이게 실수도 하고 마찬가지로 인격적으로 모자란 것도 있고 그런 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어쩌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건 그것도 또 어른이 되는 거구나 이런 한편으로 예.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런데 그 심리학과 교수님 중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이 50대 중반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아, 보통 우리는 이제 스스로 자기 탐색을 하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함이 있을까? 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하는데 잘 해답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를 때는 이제 주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제자한테 물어본 거예요. 정 선생, 내가 좀 요즘 뭐 고민이 많은데 좀 안 풀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니까 교수님, A4지 한 장을 딱 여기에 빽빽하게 흰 종이에다가 교수님이 가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이런 거 빽빽하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빽빽하게 써온 거예요, 교수님이. 네. 근데 그걸 써보니까 뭘 썼나 이렇게 봤더니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싶은 거. 아.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장난감 같은. 네, 장난감 네.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오, 것들이 많았던 예. 거예요. 50대 중반에 오. 교수님이. 그 사회적인 덕망도 있으시고 지위도 있으신 분이.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쇼윈도에 고민형이 커다란 게 있는데 예.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정 선생, 저기 고민형이 너무 괜찮다, 그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예, 말이 예, 보통 예.
사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너는 사고 아빠 싶다. 너무 저거 괜찮아. 너무 멋지지? 이런 건 사달라는 그렇죠.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연인들도 보통 어, 아이들을 사귀면 서로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사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걸 가지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예. 막 잘 때 끌어안고 자니까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이제 마음이 포근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 날 집에 이제 위층에 4살짜리 아이하고 엄마가 놀러 온 거예요. 예. 자주 놀러 온 아이인데 예. 이 아이가 막 놀다가 옷장에 있는 곰인형 팔이 삐죽하게 나온 걸 보고 와 곰인형이다 하고 팔을 딱 끄집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순간 나도 그건 내 거야 딱 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는 눈물을 막 흘리고 그 엄마는 야야 가자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교수님 뭐가 화가 났나 보다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순간에 이 인격과 덕망이 있어야 되는 교수님 입장에서 4살짜리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으니까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 부끄러움이 안 들고 잘했어. 내 거 지켰어. 이런 생각이 아이하고 들어요. 똑같네요. 네,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장녀였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동생들 챙겨주느라고 놀지도 못하고 예. 예, 자기는 또 부모는 너는 공부도 잘하고 착실하고 모범적이니까 항상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 놀아야 될 걸 충분히 놀지 못하고 내면의 어린아이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예.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에게도 어리석고 유치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오히려 한편으로 이제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예. 끝으로 이제 우리 좀 젊은이들에게 뭐 우리 모두한테 하시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젊은이들이 조금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스스로에게 뭔가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 중에 길이라는 두 갈래 길이라는 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인생에서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었습니다. 저도 쉬운 길 가고 싶었습니다. 쉬운 길 가고 싶었는데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서 좀 안정적인 것들 가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길을 갔습니다. 근데 어려운 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걸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항상 쉬운 길이 어려운 길이 있으면 이제는 항상 도전하는 길, 어려운 길을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청춘들에게도 너무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마라. 어려운 길, 도전할 수 있는 길을 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가 있고 더 많은 생동감, 성취를 떠나서도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해도 일어서서 나가라고 저는 이렇게 말을 드립니다. 오늘 심리학이 청춘에게 묻다. 사실은 심리학이 나에게 묻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오늘 정철상 교수님 나오셔서 정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